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마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3주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한국 역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언론 역사에서도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역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외신으로서는 본격적으로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전하는 최초의 보도가 5월 8일 날 월드 트리뷴지에 소개됐습니다. 상당히 심층 보도입니다. 앞으로 다른 외신들의 보도도 불무지 터지는 것처럼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드 트리뷴이 5월 8일 날 다룬 그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투표 기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한국 선거의 조작 의혹입니다. 조작 의혹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2020년 5월 8일자 선거 조작에 대한 의혹이 지난달 한국의 총선 이후 불거졌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좌파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이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졌음에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개수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화웨이 정보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사용한 디지털 조작의 새로운 분야에 특히 이목이 집중되었다고 미국의 이스터 아시아 리서치 센터의 타라오 박사는 5월 8일 날 분석에서 밝혔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U+를 선택해서 사전투표 투표지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제공했다. 한편 타라오 박사에 따르면 승리한 여당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 선거 전략을 책임졌던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 양정철은 압도적 선거 승리에 의기양양할 만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한 양정철은 오히려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면서 빨리 사임했다. 재빨리 사임했다. 한 기자가 양정철이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며 한 말씀 해달라고 했을 때 양정철이 했던 답변은 이상하고 오묘하다고 타라오 박사는 지적했다. 양정철은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다면서 민주연구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는 말을 남겼다. 4월 15일 선거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은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서 180석을 얻어서 당의 의석을 60석 늘렸다. 1987년 헌법으로 제정된 이래 어떤 당도 해내지 못한 역대 최고의 압승을 거둔 것이다. 매우 보안이 잘 갖춰진 광주 및 대전 정보 데이터 센터 자체 보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안이 갖추지 않은 네트워크를 선택했고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제어하는 악명 높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다고 타라오 박사는 언급했다. 투표장에 사용된 서버가 중국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서버에 연결되고 중국의 엔더 서버 사용자가 한국의 중앙 서버로 명령을 보내서 투표 개수기에 메시지를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타라오 박사의 보고서는 분석했다. 타라오 박사는 선거 과정과 결과가 선거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정말 문제이다라고 썼다. 이러한 경우에는 OAS 모델과 유사한 선거조사를 수행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재건표를 진행하고 향후 선거에 적용될 선거 과정의 문제와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법 또는 절차에 대한 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절차의 도입으로 선거 조작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의하고 투표 개수기 시스템과 사전투표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타라오 박사는 쓰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선거 과정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요구해야 하며 관계당국은 선거제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은 2020년 4월 28일에 인천 연수군 지방법원에 추가 조사를 위한 선거자료의 보전 신청을 했다. 민경욱 의원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2893표 차로 졌다. 당선 후보는 2020년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에 시작한다. 법원은 투표지에 대한 보전 신청은 허가했지만 서버 및 기타 정보와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타라오 박사는 밝혔다.
또한 기독 자유통일당도 서버 및 기타 선거자료 보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선거에 사용된 서버는 계약업체에서 임대되었고 2020년 5월 1일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를 요청하는 이들은 서버 및 통신장비 보전 요청을 거부한 판사의 판결은 실질적으로 점거 파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수구 선관위는 당일 투표지는 넘겨주었지만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사전선거 투표지 제출을 거부했다고 타라오 박사는 언급했다. 따라서 판사와 지방선거관위의 행동은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4월 선거에서 사전투표, 우편 투표 비율은 높은 26.69%를 기록했고 많은 경우에 선거 당일의 결과를 뒤집어 놓았다고 타라오 박사는 언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00석 가운데서 180석을 얻는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것은 헌법처럼 대다수 3분의 2가 필요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의석수이다. 공정선거 시민연대는 보안에 관한 염려와 사전투표지 관리 체인의 문제점 때문에 사전투표가 아닌 투표 당일에 투표하도록 시민들을 독려하는 스티커도 붙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단체의 민원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이 단체를 고발하였다. 이건영은 민주당 전략 및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전략과 결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것 또한 그의 직책과 당을 떠나면서 페이스북에 홀가분하게 떠난다라고 게시물을 남겼다. 양정철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이해찬 대표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었다. 우리 당은 오랫동안 그분의 헌신적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역시 자신의 당이 전대미문에 의석수를 확보하여 승리했음에도 큰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으며 선거 결과를 보며 승리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타라오 박사는 이해찬,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종로구의 당선 국무총리 그 누구도 기쁨은커녕 미소조차 짓지 않았는데 승리한 당에서 보기 힘든 매우 이상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은 자신의 당 집권 기간을 20년에서 나중에는 50년을 늘려서 말했다. 2019년 7월에 양정철은 베이징에 가서 한국 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교 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아마도 일당 장기 독재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타라오 박사는 분석했다. 자, 이 시간을 내서 트리뷴지의 번역을 맡아준 참새 짹짹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국 상황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었을까? 기자분의 능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